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천명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는데, 그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20년 만에 인라인을 타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다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다 낫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도 안 낫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이 상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유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유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결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하급심 같은 경우는 1, 2심을 이제 하급심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쪽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또 다른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근데 보통 유류분 판례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면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 정도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중복된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쟁점이 120개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신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하급심 판결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쪽 다른 재판부는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거 쟁점에 대한 그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리면 모든 하급심은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유류분 사건에 대한 판례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속재산 분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다 유류분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안이 저희가 했던 건데 일남이 있었고, 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공장을 3개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상한당간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일남하고 이남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상속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일남하고 이남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일녀가 이 재산을 원래는 갖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상속 재산이 요만큼은 원래 그 어머니하고 일녀와 어머니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 가게 되는데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협의. 이 협의 분할은 모든 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한테 귀속시키고 무슨 비율로 하고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머니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상속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아버지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일남하고 이남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거는 서로 얽히면 불편하니까 일남하고 이남이 갖기로 하고, 어머니 거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일녀가 받기로 이제 하면서 협의 분할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거를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셔서 이제 내 재산은 약속한 대로 일녀한테 준다 이렇게 이제 하고 해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일녀는 이제 등기를 쳤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머니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일남과 이남이 여기서 유류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유류분이 들어왔습니다. 일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니, 말이 되냐. 아버지 거 너네들이 갖고 가기로 하고 그 대신 어머니 거 내가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남과 이남은 그거는 아버지 사건이고 이건 어머니 사건 아니냐. 근데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다. 예.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민법 구조를 보면 부부재산 별산제입니다. 예. 부재산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사건에서도 보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국은 그 일남하고 이남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상속을 받았지 어머니로부터 생계를 증여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네가 다 가져왔으니 내 이름을 내놔라. 6분의 1씩.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재산 별산이고 상속은 피상속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일남과 이남이 어머니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 대가로 이걸 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어머니 재산 상속 포기거든요, 이게요. 예, 이게 상속 포기입니다. 이 협의문에 협의를 할 때 어머니 걸 안 받겠다는 게 예,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의사입니다, 이게.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해 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상속 포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그러니까 협의문을 하면서 어머니 재산은 일려가 주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상속 포기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예. 물론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 이 중에 뭐 어떤 거는 아버지가 정말 명확히 증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증명했는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 증명은 맞는데, 예? 누가 사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1살. 사줬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사줬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사준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부재산 별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남편 거고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부인 겁니다. 그러나 집에 현금 1억이 있습니다. 예. 현금 1억이 있다고 보자고요. 현금 1억이 있는 경우는 이게 누구 재산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건지 아니면 어머니 건지 이런 경우는 공유로 봅니다. 공유. 예. 이건 공유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 누가 사줬는지 모르는 경우는 부부가 사준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절반은 어머니가 사준 걸로 보아야 되고 그렇다면 어머니로부터 반은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판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다. 뭐 아버지한테 받아놓고 뭐 어머니가 막상 사망하니까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뭐 부모님이 사줬는데 누가 사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 결국은 유류분이 인용됐습니다. 이게 인정됐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원래는 받을 게 권리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몰아줬단 말이에요. 이걸 받는 걸 조건으로.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돈 내놔라, 내 유류분 내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유언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3분의 1씩입니다. 예, 그냥. 그럼 뭐 따로 환영하는 거죠. 예. 이것까지 다 넘겨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니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요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여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기서 일남 있고 이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 원칙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7분의 3 어머니 그리고 일남이 7분의 2 이남이 7분의 2 이렇게 재산을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몽땅 몰아서 여기다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7분의 7 전부 다 협의분할에서 협의분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본 사례와 동일합니다. 네, 아까 본 사례. 자,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남은 재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들어왔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상속자는 협의 권한을 통해서 상속인 중 한 명한테 몰아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 그때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받으니 아버지 재산을 받은 자녀가 유류분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을 내놨는데, 원래 이 협의 분할을 해서 이렇게 7분의 7이 넘어가면, 원래 이걸 양도로 봅니다, 양도. 이 지분 넘긴 거를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보거든요. 그러나,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증여라고 안 봅니다. 증여라고 안 보고, 아버지한테서 곧바로 간 거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간 걸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 개입할 소지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도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소급해서 피상속으로부터 직접 받은 걸로 봅니다. 이거는 대외적인 효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머니가 개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그 안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대법원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분, 어머니가 양도한 지분 있죠. 이거. 7분의 3. 이것도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합니다.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분이라는 게, 자, 유류분. 어디다가 써야 되죠? 다시 지우고 쓰겠습니다. 청구되는 유류분. 유류분 청구되는 거는 증여재산 더하기 상속재산 빼기 상속채무 곱하기 법정상속분 곱하기 유류분 비율입니다. 이게 원래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여기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증여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빼면 이게 나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나옵니다. 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증여는 이게 무상입니다. 무상의 어떤 이제 재화, 재산적 가치, 재화를 교부하는 겁니다. 교부. 우리 준다고 얘기하죠. 교부하는 겁니다. 뭐 집을 준다, 현금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 요번에 이 증여에 대해서는 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증가하는 거를 감액하는 거. 이것도 증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원래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7분의 3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정상속분이. 7분의 3을 일남을 줬어요. 원래 어머니가 일남을 안 줬으면 재산이 요만큼 증가했겠죠. 증가했는데 이거를 스스로 안 받고 넘겨줬다는 거죠. 이것도 증여고 그 증여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기초재산에.
이렇게 구조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하게 계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으로. 이 어떻게 유류분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일남이 있었죠. 네, 이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7억 있다고 보자고요. 상속재산은 7억입니다. 그럼 원래 어머니는 네, 어머니가 3억, 네, 일남 2억, 이남 2억 이렇게 가져가야 맞는데 이 전체를 여기다가 협의분을 해서 줬습니다. 예. 이렇게 줬죠. 그리고 어머니께 2억이, 4억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4억이 1로 예, 증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버지 사건대로 끝나는 거고 어머니 사건을 별개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한테 네, 1억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4억의 유류분이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 절반 곱하면 이게 1억입니다. 1억. 예. 근데 1람은 받은 게 없어요. 상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1억 내려옵니다. 그래서 1억을 유류분으로 여기다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유류분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자, 4억이죠. 자, 근데 여기에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아들한테, 일남한테 넘긴 거예요. 3억.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네. 7억에 4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튼, 47에 28, 7. 약 한 1억 7천 됩니다. 예. 예. 1억 한 7천 되겠죠. 47, 28. 1억 7천 정도 됩니다. 1억 7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일남의 유류분입니다. 이번에 바뀐 대법원 판례면. 이 4억이 여기 넘어오니까. 포함되니까. 근데, 여기서 일남은 이때 아버지 상속할 때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뺍니다. 마이너스 1.3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유류분은 원래 1억 7천인데 이게 없을 때는 유류분이 1억이고 자기가 징계받은 것도 없으니까 1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 상속 사건에서 넘어온 거 어머니한테 받은 거에 포함을 하니까 기초재산이 어머니 총재산이 7억이 되고 거기에 유류분 계산하면 1억 7천인데 옛날에 아버지 상속할 때 어머니한테 3억을 받았으니 너는 네 유류분을 보다 1억 3천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류분 소송 청구는 기각입니다. 기각. 왜? 유류분 3억 이미 유류분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 대법원 판례의 요지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데 자 어머니 이게 이렇게 넘어온 거 이거는 법정상 이거를 기초재산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증여 이게 증여다. 네, 이렇게 따집니다. 두 번째는 이 증여, 이 상속분, 네, 이 상속분, 네, 증여, 이게 이리로 넘어가는데, 이 어머니의 상속분, 네, 요 상속분 있죠?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이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을 얘기합니다. 네. 이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이 되고, 협의분을 통해서 일남이 받은 구체적 상속분은 증여로 보고 이 증여는 기초 재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머니 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 산식에
이 기체적 상속분을, 그러면 결국 이 구체상속분은 아버지를 피상속으로 하는 사건에서 이 어머니가 갖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 상속분은 사전 증여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상속분은 아버지를 피상속으로 해서 생전의 증여, 이거 반영하고 상속재산에서 이거를 상속 개시 당시로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당시 일남한테 얼마 줬는지, 어머니한테 얼마 줬는지, 이남한테 얼마 줬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그래야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한 번 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피상속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남이 원래 7억이었는데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그럼 6억밖에 안 남아요. 그럼 6억을 뭐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전체 7억을 놓고 일남이 1억을 받아갔으니 이걸 뺍니다. 예, 빼가지고 1억을 받아가고, 네, 어머니는 3억을 받아가고, 뭐, 해서, 어머니가 3억이다. 근데 어머니가 여기서 옛날에도 얼마 받았냐? 뭐 1억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2억밖에 안 됩니다. 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다시 오니, 여기서 또, 증여한 게 있는지, 일남이, 이남이 증여받은 게 있는지, 또, 어머니 재산이 모두 상속 당시에 얼마인지, 여기서 넣은 것도 어머니 구체 상속분이 여기 가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하고 상속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시가 따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구체 상속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각자 구체 상속분에서 자기의 구체 상속분을 초과해서 어머니한테 받은 비율을 따지고, 금액을 따지고, 지분을 따져서, 그래서 각각 누가 얼마 받았고, 부동산 2개 있으면은 각자, 이 부동산에서 얼마 더 초과했고, 얼마 더 초과했고, 비율 따지면 이걸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야만이, 이 기초세는 이게 얼마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게 구체상속분이거든요. 어머니의 구체상속분.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딱 보면 됐었는데, 어머니 것만 조사하고, 아버지 거 상관없고, 어머니 것만 조사해가지고, 어머니 거 딱, 감정 기준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아버지 것까지 계산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아버님이 만약에 1970년에 돌아가셨다. 70년에 이때 기준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자, 이게 유류부 사건입니다, 예. 유류부 사건인데, 이게. 예. 이 유류부 사건 판례입니다. 근데,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가지고 동일합니다. 왜? 어차피 증여를 보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포기한 구체적 상속분, 양도한 구체적 상속분을 증여로 보는 이상, 상속재산 분할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유류부 사건도 그렇고, 이 상속재산 분할 사건도 그렇고, 두 군데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재판하면 나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거. 네. 돌아버립니다. 지금 하는 거보다, 지금 하는 거에 1.5 이상. 왜? 이게 더 오래됐거든요. 증거도 별로 없고. 네? 이것도 지금 머리 아픈데, 증여 찾아내고 하는 머리 아픈데, 이것까지 소급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다 찾아내고, 법원은 지금 준비상 30장으로 내라고 얘기합니다. 30장 이내로 내라. 이 3장으로 택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것도 지금, 그런데 이것까지 하려면, 감당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 판례는 이 취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례는
결국 어머니 사건의 유류분을 개선하려면 아버지 사건의 구체적 상속분,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받았다. 적게. 어머니가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높았다 그러면 유류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상계분할로 간다. 어머니 상계분할로 간다. 이런 겁니다. 자, 자녀가 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받았습니다. 조금. 여기는 많이 받았어요.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입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아예 안 받았다고 보잖아요. 예. 안 받았습니다. 0. 어머니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증여가 됩니다. 이게. 여기도 증여가 받겠죠. 그럼 어머니가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거는 여기로부터 양도를 받는 겁니다. 양도. 증여받는 겁니다. 증여. 이번 대법 판례는 증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만큼 증가한 겁니다. 증가했다면 이건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여분.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자기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이 받았으면 상속분은 유류분은 상관없지만 상계분할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받았다. 그러면 이게 특별수익으로 갑니다. 특별수익.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오면 그 판례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 뭘 의미하는지, 이걸 봐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취지를 따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를 다 저희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또 대법 판례가 나오면 우리 대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응용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번 판례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일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 유류분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유류분 청구를. 유류분 청구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유류분, 포기한 거죠, 포기. 포기한 거를 특별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아까 증여한 거, 자기의 구체적 상속분, 여기 증여한 거는 이걸 이제 특별식으로 봅니다. 여기서 받은 특별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 얘기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유류분 청구하면 재산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냐. 어머니가 포기한 유류분 청구권을. 재정학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특별수익을 보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하는 걸로 봅니다. 일신 전속권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류분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분은 내가 그냥 남편이 사망하면 그냥 갖는 거예요. 내가 거절한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냥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유류분은 내가 행사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 양도한 걸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증여한 걸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원래 소송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원고적 입장이라면 유류분 청구 어머니가 포기해가지고 그만큼 뭐 재산이 뭐 증가하지 않느냐, 어머니 재산이 감소하지 않느냐, 증가할 가능성 없었지 않, 증가할 가능성이 사라진 대신 너는 그만큼 재산이 유지가 되면서 반대적으로 뺏긴 거에 비해서 증가한 거 아니냐, 라면서 증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은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행사상의 일심 전속권이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 증여로 사입하기 좀 어렵다. 예. 라는 게, 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머니 1남 있고, 네, 2남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7억입니다. 협의분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주려고 합니다. 다 주려고 합니다. 이런데, 보통 약간은 협의분할이죠. 예. 협의분할을 통해서, 예, 좋습니다. 아까는. 네. 이 대법원 판례도 협의분할을 통해서 준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남과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냥. 이 상속 포기는 그냥 이 협의분할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 안 받겠다 이게 아니고, 예, 법원에 정식으로, 네, 상속 포기 심판을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머니의 7분의 3을 증여했다고 볼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네. 자, 협의분할을 통해서 넘겼을 때는 분명히 증여라고 봅니다. 예, 대법원 판례라면 그래서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기초세를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와 이남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네, 상속 포기. 법원에 정식으로 1019조 1항에 따라서 상속 포기 신청에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심판 부탁 받았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상속에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아예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상속 포기는 사회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3억을, 어머니의 3억을 특별식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느냐? 예. 제 생각으로는 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아니다. 예, 특별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적인 대상이 안 되는 거 보고 뭐 이런 걸 보면 특별식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는 또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에 관한 대법원 제가 지금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죠. 뭐냐면 이 증여를 다 받았는데 상속 포기합니다. 이게 상속 포기했습니다. 네, 상속 포기하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유류분이 이게 둘만 남으니까 5분의 1이 되죠. 네. 대신 이 일남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만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경우는 기한이 제한이 없지만. 그래서 1년 이전에 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 7억을 뭐 3억, 2억, 뭐 1억 이렇게 나눠받았다 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 1억 마지막에 준 거 요것만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14조에 따르면 네. 그러면 후문에 따르면 그럼 요렇게 돼서 요게 1억에 5분의 1, 2천만 원. 이게 유류분이 됩니다.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속 포기 안 하면 이 7억에 5분의 1인데 5분의 1이 얼마입니까? 이게 1억이 넘거든요. 근데 상속 포기하고서 갑자기 2천만 원 줄어버립니다, 이게. 이 일남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가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 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어머니가 하고 일남이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이남한테 아버지 재산을 다 준 거를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포기 심판문 받아가지고 그걸 과연 일남의 특별식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이 대법원 이번에 나온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대법원 판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정리를 하면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느냐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한 경우,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경우,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증여가 있고 상제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 지금 유류분이죠. 유류분.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구체적분이 더 많은 경우, 취득한 것보다, 어머니가 취득한 것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취득한 게 적으면 증여 문제가 나옵니다. 많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이게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취득이 더 많으면 기여분의 문제가 생길 거고, 취득이 적다면 증여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특별적인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보통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버님이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머니가 먼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런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속 재산이 있었던 상태에서 아버님 상속 재산이 있었다. 근데 이거에 협의 분할을 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이 아버지님의 그 당시 그 사정과 뭐 부동산 재산 내역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졌는지와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에 그 재산 뭐 중요한 거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한번 이거는 사실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하십니다. 이건.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이 구체상도 다 뽑아내야 되고 막 이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정도 되면 1시간에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1시간을 저희가 1시간이면 상담이 어느 정도 이제 딱 방향이 나오는데 이 정도 이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1시간 갖고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예약하셔서 한번 오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안내드리는 대로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손이 이러다 보니까 일의 속도가 안 나가지고 일이 밀리는 바람에 오늘 나왔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7시 아침에 집에 6시 출발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7시에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있고, 요번에 저희가 1심에서, 유류분 전부 기각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21일 날, 21일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전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사실관계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유류분이 영원입니다. 영원. 기각이죠. 2심에서 한 17억 이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승소했는데 90% 이상 승소한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원래는 다름이 아니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이 판례가 많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잘 대응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마지막 당부이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